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는요, 지난달 기준으로 118만 5,560명이랍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데요. 인구 밀집도도 엄청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인구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특히 올해 1월 기초지자체이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특례시로 되면서 초대 수원 특례시장에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경험과 행정 소통 능력에 강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준 후보. 엄청나게 치열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고요. 오늘은 이재준 후보랑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준입니다. 네, 아유, 이게 지금 보니까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내셨었군요. 네, 부시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5년의 부시장 경험은 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대학 교수 15년을 하다가 부시장을 선택했었는데요. 네. 나름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고요. 그 5년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빨리 바꾸려면 조금 더 빨리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쨌든 수원은 사실은 5년 전의 수원과 지금의 수원 많이 다르고 10년 전의 수원과 지금의 수원은 정말 상전벽해라 그래야 되나요? 엄청난데요. 이게 네. 또 이러한 것의 바탕은 또 우리 후보님이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자, 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까지 네. 고려하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네, 선거운동 다니시면서 지금 여당, 야당이 바뀌어가지고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체감하는 상황은? 네, 전반적으로 아직 선거가 열이 붙지 않는 거는 조금 사실인데요. 그래도 유세하는 장소마다 가면 이제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사전선거 운동이 좀 많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 최근 당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더라도 특별하게 이게 컨벤션 효과 같은 건 없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수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수원시는 그동안 이제 야당이 됐네요. 야당 네. 도시였어요. 좀 개혁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빠졌죠. 결국은 전국이 빠지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다니는 체감은 높습니다. 역시 시민들이 개혁적인 걸 계속 원하는구나, 혁신적인 걸 원하는구나, 이재준을 많이 지지해주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당의 지지도와는 별개로 이 후보 개인의 또 지지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후보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실 여론조사가 나오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60대 이상은 지지도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60대 이상들도 아마 제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어르신들을 잘 모셨어요. 지난 10년간 네. 저는 지역 활동을 꾸준하게 현장에서 많이 했는데 경로당이나 우리 노인회관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좀 제가 미처 찾아뵙지 못한 분들은 그냥 단순히 보수를 지지하겠지만 저를 만나신 분들은 다 저희 팬과 또 민주당 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후보님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소통 능력이랄까요? 저는 컨셉이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동생이고 옆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친근하게 대화하는 법을 알아요.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막걸리를 잘 마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통 능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권위적인 그런 행정가, 나하고 좀 동떨어진 분석가 이런 거보다는 내 이웃과 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그렇죠. 예. 정치인, 행정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언제든지 같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고 무슨 네. 말을 해도 받아줄 만한 사람. 그런 그렇죠. 사람이 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뵌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좀 푸근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벌써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막걸리 먹으면 더 친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 경선에서부터 지금 수원시장 후보는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치열했습니다. 네. 다크호스로 올라갔다가 경선까지 했던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치열한 강력한 후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여론조사 12번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모두 다 1등을 했어요. 김준영 후보는 3, 4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다크호스로 올라온 이변이었지 결선 투표에서는 62%로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것도 그런- 역시 그동안 소통 능력, 그러니까 주민들을 10년간 현장에서 꾸준하게 만나고 같이 소통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인구 125만 명의 경기 수원시 올해부터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만들어낸 최고 업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특례시라고 하는 것을 수원 특례시라고 했을 때하고 수원시하고 좀 구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례시는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네,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중간 영역의 법적 지위를 받았으니까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염태영 시장님과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인데요. 근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특례시라 그러면 행정특례와 재정특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네. 재정특례는 현재 이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면서 법적 권한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행정특례는 한 30여 가지 행정특례한 사항을 아직 한 7가지 정도 받았나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다음 들어가는 제가 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겠습니다. 근데 재정 특례를 내려놨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약하다 이런 말일까요? 법으로 네. 재정 독립성은 아직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법으로 막아놨어요. 미완성의 특례시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1월 13일에 특례시가 된 거는 반가운 거고요. 네. 차근차근 풀어나갈 숙제죠. 과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겠다고 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지난 15년간 국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정부 일도 많이 하고 교수였기 때문에 교수 자격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비교적 정부가 돌아가는 행태를 잘 알고요. 지역도 잘 알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5분이 다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그 문제,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어요. A부터 Z까지 어떻게 풀어나는지의 과정과 순서, 내용을 알면 쉽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동안 정부 과제도 많이 하고 정부의 일도 많이 하고 또 위원회에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걸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하나하나 잘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는 국민의힘의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국회의원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 여당이기 1년 때문에 8개월 했죠. 보궐로. 네. 여당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소통도 잘 되고 그래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각종 지원, SOC 자원 뭐 분배 받아오는 거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어서 지금 이재준 후보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런 호언 장담을 하던데. 그건 행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역대 여당이었다고 여당의 기초지자체장이 여당의 프레미어로 물론 도움은 되죠. 네.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 재정을 수혜받거나 SOC를 투자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부가 여야가 있다 해도 네.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정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저는 논리적 타당성이 더 김용남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험도 많고 이쪽 분야 행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을 잘 알고 또 여기 때문에 더 잘한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리적 안정 본인이 주장할 뿐이죠. 그거는 정부의 철저한 비시 분석 또 논리성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일어나는 벌어지는 건 거가 전혀 다르다. 다른 문제입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있어요. 수원시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네. 중앙 정부랑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잘할 거다. 이게 또 김용남 후보 얘기더라고요. 김영남 후보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수원과 화성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키를 갖고 있는 것은 화성 시민들입니다. 왜? 반드시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이래라 저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 안정감일 뿐이고요.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이 비행장을 옮기게 했지만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냐? 지자체장이 이웃의 화성시 지자체장과 어떤 협력 관계를 잘 가져가 줄 수 있느냐, 화성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상생방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가면 네. 국방부와 또 국회의 도움을 얻어서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냐. 네.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의 정치적 능력이나 행정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네. 지금 수원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수원지방법원을 되게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면은 아이고, 오시면 엄청 도시가 커피 한잔 깨끗하고 광교 네. 호수 주변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기분이 참 좋긴 좋은데 인구가 점점 감소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 2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원래 저희 이제 도시 규모, 공간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최고 과밀한 도시입니다. 차라리 그랬죠. 조금 더 원래. 인구가 감소되면 더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연 감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출생아율이 낮아져서 젊어지지 않고 늙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출생 문제, 장려 문제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요. 인구가 감소된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도시학자로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다. 다만 출생 장려를 위해서 신중한 정책과 세심한 꼼꼼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인구로 어쨌든 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억지로 억지로. 늘리지 않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출생 장려는 하겠다. 뭐 억지로는 안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출생 장려는 하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많은 학부모들과 또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네. 기존에 대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상대방 후보도 뭐 출산 장려 1,0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출산 때부터 교육까지의 각종 시스템, 네. 돌봄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시스템까지. 그래서 네. 이게 출산을 장려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1,000만 원 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1,000만 원씩 줄 수 없어요, 우리 재정이. 그렇죠. 행정과 네. 재정을 전혀 모르는 김용남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거 안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돌봄 체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정교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재정 여건상 아주 획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타가소 이런 것들을 온종일 돌봄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봄 시스템. 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네. 맞벌이 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거요. 네. 또 안정적인 주거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도시계획 주택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기초지자체가 잘 하지 못하는데요. 네. 과감하게 시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5,000호, 신혼부부에게 5,000호 정도를 준비해서 네. 그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주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안 그래도 맞벌이로 아이를 키운 사람으로서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그렇죠. 있으려면 아이들을 안전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럼요. 특히 시스템이 시간 제한이 중요합니다. 없는 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말씀 고마운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특이했던 점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던
강경식 전 수원시장 예비 후보가 네네. 이재준 후보님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 특례시의 첫 시장은 검사 출신의 말뿐인 후보가 아닌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미래의 비전을 실행에 옮길 행정 전문가 이재준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강경식 전 수원시장 예비 후보가 아예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후보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 비하인드 이렇게 된 거죠?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뭐 강경식 후보는 개인적으로 뭐 수원 지역이니까 잘 네. 알던 사람입니다. 서로 존경했던 사람인데 네. 이분이 시장 후보로 나가서 경선도 못했어요. 일방적으로 컷오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캠프에 들어가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나온 거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경선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도우려고 했는데 네. 김용남 후보의 뭐 인간적인 면이나 또 그 안에 시스템 면을 보고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저에게 요청이 와서 조심스러운 면이니까 당신의 인생이 걸린 거니까 조심스럽게 결정하자.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고 네. 그분의 선택을 기다린 겁니다. 감사하죠. 예. 그러면은 그분은 뭐 이거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김용남 후보는 실망하고 이재준 후보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게 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경선이든 뭐든 간에 선거 나오신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변호사님 알아주시는군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